반야심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릴 때 한 번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삶이 바빠지면서 그 질문은 어딘가로 밀려난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급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급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생이 흘러간다. 반야심경은 이 질문 앞에 멈추게 한다.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 삶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의 완성을 행할 때 5가지를 이루는 것들이 모두 비어있음을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5가지 오온이 핵심이다. 색수상행시,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 반야심경은 말한다.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이 모두 비어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몸을 보자. 지금 이 몸은 10년 전의 몸과 같은가? 세포는 끊임없이 바뀌고, 모양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진다.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의 몸인가? 어느 시점의 몸이 나인가? 느낌을 보자. 기분이 좋을 때의 나와 기분이 나쁠 때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슬플 때의 나와 기쁠 때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느낌은 매 순간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느 느낌이 진짜 나인가? 생각을 보자.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젊을 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이 들면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한다. 생각도 매 순간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진짜 나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고정된 나라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반야심경은 이것을 공이라고 한다. 비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어 있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강물을 생각해봐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지금 이 순간의 강물과 1시간 후의 강물은 같은 강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을 같은 강이라고 부른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매 순간 변하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우리는 나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를 찾으면 어디에도 없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살았다. 공부도 해보고 여러 스승도 찾아다니고 많은 경전도 읽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 나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멀어진다는 것을. 나를 찾으려는 그 생각도 나의 일부고, 나를 찾지 못해서 답답한 그 감정도 나의 일부고, 지금 이 순간 앉아서 숨을 쉬는 이 몸도 나의 일부다. 그런데 그 일부들을 합쳐도 고정된 나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말했다.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너다. 스님은 그 말의 의미를 오래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다.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실체라는 것을 그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반야심경에 또 다른 핵심 구절이 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형태가 있는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를 가진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린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니. 그런데 이것을 나라는 존재에 적용해보면 다르게 읽힌다. 나라는 형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몸이 있고 이름이 있고 역할이 있고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 각각이 모두 비어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하고 흘러간다. 그 비어있음이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한다.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할 수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릇이 비어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비어있기 때문에 삶이 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어있음을 안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녀는 오랫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았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틀이 그녀의 삶을 좁게 만들었다.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그 틀이 먼저 나타났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그녀가 절에 갔다. 반야심경을 배우기 시작했다. 오온이 모두 비어있다는 구절 앞에서 멈췄다. 오온이 비어있다면 그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도 비어있다. 비어있다면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내가 운동을 못한다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이 그녀를 조금씩 바꿨다.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이 삶을 열기 시작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의 비어있음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나를 가두는 틀을 없애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틀이 실제로는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 알미 삶을 더 넓게 만든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 믿음이 그를 끊임없이 달리게 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충분하지 않았다. 더 높은 자리가 있었고, 더 가진 사람이 있었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부족함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심한 병에 걸렸다. 몸이 먼저 멈췄다. 병원에 누워서 처음으로 오래 멈춰 있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직장도 없고, 자리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가왔다. 그는 나중에 반야심경을 접했다. 조견 온계공이라는 구절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몸도 비어있고, 느낌도 비어있고, 생각도 비어있고, 의지도 비어있고, 의식도 비어있다. 그 모든 것이 비어있다면 그것들로 이루어진 나도 비어있다. 비어있다면 직장이 있어야 나이고, 자리가 있어야 나이고, 인정을 받아야 나인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나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충분히 나다. 이 생각이 처음으로 그를 쉬게 했다.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는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비어있기 때문에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채우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끝없이 달리게 되는 것이다. 비어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 더 가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자유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건너가자 건너가자 함께 건너가자.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이 건너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보는 방식을 건너는 것이다. 나는 고정된 존재다 라는 생각에서 나는 흘러가는 흐름이다 라는 생각으로 건너는 것이다. 나는 채워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는 생각으로 건너는 것이다. 그 건너감이 삶을 바꾼다.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관념적인 철학이 아니다.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님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진다. 어차피 변하고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이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채워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 때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보이고 지금 이 순간의 온기가 느껴지고 지금 이 숨이 느껴진다. 반야심경이 수천 년을 이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하고 그 들여다봄이 삶을 바꾸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면 그 틀이 실제로는 없는 것임을 알아라. 지금 당신이 더 가져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히 나임을 알아라. 나라는 존재는 비어있다. 그 비어있음이 자유다. 그 자유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 충실해진다.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묻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나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온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래야 해. 나는 이것을 가져야 해.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 이 믿음들이 삶을 올가맨다. 이 믿음들이 맞지 않는 순간에 고통이 온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한다. 그 믿음들의 뿌리인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나는 이래야 해라는 믿음의 뿌리에 있는 나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그 믿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바꿀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해방이다. 나라는 존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를 잃는 것이 아니다. 나를 가두던 것을 잃는 것이다. 그 가두던 것을 잃을 때 진짜 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짜 나란 무엇인가? 반야심경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이 진짜 나라고,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니고, 남들이 보는 나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거,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거, 지금 이 순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거, 그것이 나다. 그 나는 고정된 형태가 없다. 그래서 비어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반야심경을 오래 읽어온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뭔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 가벼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 나를 붙들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는 것이 느슨해지고, 나는 이것을 가져야 해라는 것이 느슨해지고,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라는 것이 느슨해진다. 그 느슨함이 가벼움을 만든다. 가벼움이 곧 자유다. 반야심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다. 비어있다는 말이 허무하다는 뜻이라는 오해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 다 흘러가고 사라진다. 그러니 뭘 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반야심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하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반야심경은 허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가르친다. 나라는 존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게 된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된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정성을 다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 나라는 존재의 비어있음을 아는 것이 삶을 더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것이다. 이 역설이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강하게 찾아온다고 한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 질문들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다.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했던 사람이 그 직업이 흔들릴 때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관계로 자신을 정의했던 사람이 그 관계가 끝날 때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역할로 자신을 정의했던 사람이 그 역할이 사라질 때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반야심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처음부터 그것들이 너는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가 맡고 있던 것들이었을 뿐이다. 진짜 너는 그것들이 오기 전에도 있었고 그것들이 사라진 후에도 있다. 그 진짜 너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너다.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를 정의하던 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직업이 없어도, 관계가 끝나도, 역할이 사라져도 나는 여기 있다. 그 여기 있음이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실체다. 반야심경은 그것을 비어있다고 부른다.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을 채우거나 빼앗을 수 없다. 비어있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다. 당신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면 그 질문을 피하지 마라. 그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이기도 하다. 나를 정의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 그것이 나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반야심경은 그 사실을 수천 년 전부터 말해왔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에 비어있음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의 시선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것을 못하면 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 생각들이 사람을 올가맨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들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참게 만들고, 진짜 자신을 숨기게 만든다. 이 집착은 어디서 오는가? 나라는 존재가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다는 믿음에서 온다.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면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믿음.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한다. 그 믿음 자체가 비어 있다고. 나라는 존재는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은 타인의 것이다. 그것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 이것을 알 때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렵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선이 나의 전부를 결정한다는 믿음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 벗어남이 조금씩 쌓이면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훨씬 더 솔직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에 비어있음이 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라는 존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타인에 대한 시선도 달라진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틀로 보지 않게 된다. 나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듯 저 사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오늘은 다를 수 있다. 한때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이 지금은 달라져 있을 수 있다. 고정된 틀로 타인을 보지 않게 될 때 관계가 달라진다. 더 유연해지고 더 너그러워진다. 그 너그러움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들고 그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반야심경이 개인의 수행을 위한 경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아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삶을 바꾼다. 반야심경은 짧고 간결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해온 삶의 지혜다. 나라는 존재가 비어있다. 그 비어있음이 자유다. 그 자유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이 세 가지가 반야심경이 말하는 전부이기도 하고 삶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당신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면 그 질문이 시작이다. 반야심경은 그 질문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보여준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다. 그 동행이 수천 년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있다.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내가 없어진다. 이 생각이 두렵다. 그런데 반야심경이 말하는 것을 다시 보자. 처음부터 고정된 나란 없었다. 매 순간 변하는 흐름이 있었을 뿐이다. 그 흐름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흐름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죽음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건너가는 것. 그 건너감을 반야심경은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불렀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이 말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매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건너고 있다. 어제의 나를 건너 오늘의 나가 되는 것처럼, 지금의 나를 건너 다음 순간의 나가 되는 것처럼 그 건너감이 삶이다. 그 건너감이 두렵지 않을 때 삶이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진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는 결국 이 건너감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그 살아있음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다. 그것이 나다. 그것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다. 반야심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게 당연하다. 반야심경은 한 번 읽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조금씩 삶 속에서 스며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삶의 어떤 순간에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살아있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라는 것이 흔들릴 때,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반야심경의 말이 떠오르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 그 경험이 쌓이면 반야심경이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삶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된다. 나라는 존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조금씩 더 이해하고, 매 순간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매 순간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반야심경이 말하는 삶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질문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 질문과 함께 살면서 삶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조금씩 더 넓어지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반야심경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걸어온 이유다. 나라는 존재는 비어있다. 그 비어있음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다. 그 살아있음이 이미 충분히 나다. 반야심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구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구절인데 처음 읽을 때와 10번 읽었을 때가 다르고 어떤 삶의 순간에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반야심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읽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도 매 순간 다르게 들린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의 비어있음을 증명한다. 같은 글을 읽어도 매번 다른 나가 읽고 있는 것이다. 그 다른 나가 모여서 지금 이 나가 된다. 그 흐름이 멈추는 날이 올 때까지 나는 계속 흘러간다. 그 흘러감이 삶이다.